안녕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차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이 다를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매년 수능 만점자들이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매일 꾸준히 공부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잠은 7시간 이상 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아주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숨어져 있죠.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가 부족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 문제는 풀겠는데 응용 문제는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풀어본 문제인 것 같은데 풀이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 시험 전에 공부하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등등을 그 이유로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 속에서 가만 살펴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좀 궁극적인 좀 차이를 좀 속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좀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시키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목표별로 보면 완전 학습을 했는지 못했는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완전 학습이 되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는 데에 반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은 문제를 몇 번 풀고 나면 이제 이 문제 할 줄 알아. 그리고 공부를 끝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전 학습이 되지 못하고 항상 기초 부분에서만 머무러진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매일 꾸준히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것이 당연히 습관처럼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 때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잠깐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하고 잠깐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맥락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하게 하고 완전 학습을 하게 하고 또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게 한다면 잘할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뭘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주도하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스스로 주도하여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학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 자기주도 학습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 배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습관화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꼭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학년 우리 초등학생일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걸 직접 지도하거나 또는 학원을 보내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잘 모르겠다 문제를 가져오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학년 중학생 이상이 되면 학원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지 못합니다. 실례로요. 중학교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도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물론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하지만 집에서 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가 한눈 팔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고학년이 됐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해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스스로의 장단기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스스로 장단기 학습 계획을 할 수 있다. 아,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모르는지, 또 어떤 것은 아는지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학교나 학원과 공부하는 것과 연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공부라는 게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공부의 효과도 배가 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말이겠죠. 따라서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뽑은 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완전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 학습,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완전 학습일까요? 아,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학습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학습은 배울 학자와 익히 습자를 붙여서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 맞다나 배워서 익히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원장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배우면 학습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학원 타임을 늘리세요. 그러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EBS 방송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육 전문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배우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즉 학습은 배워서 익히는 건데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 가서도 새롭게 배우고 또 다른 학원에 가서도 또 별다른 다른 방법으로 또 새롭게 배우고 근데 그것을 내 걸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걸로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숙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숙달까지 해서 학습의 정점에 달하는 부분은 우리는 완전 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운전을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운전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학원에서 저렇게 가서 배울 거예요. 뭐 턱도 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죠. 자, 모르는 것을 배우는 단계를 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따고 나면 뭐 고속도로를 바로 싱싱 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처음에 면허증을 따고 나면 초보 단계를 가게 되죠. 그래서 차도 천천히 몰게 되고 조심스럽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배운 것을 익히는 단계가 바로 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습의 단계를 일정 수건 반복하고 유지하다 보면 일명 베테랑의 단계가 오죠. 아주 능숙하게 숙달한 단계가 와요. 자, 이것을 저희는 완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완전 학습을 공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단순히 여기를 완전 학습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다른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단계를 완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완전 학습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모든 단원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1단원도 완전 학습까지, 2단원도 완전 학습까지, 3단원도 완전 학습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간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학습을 하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완전 학습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한 좀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한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반복 학습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뭐냐면 인간은 공부를 한 뒤에 학습을 한 뒤에 얼마 후부터 망각을 시작할까에 대한 연구를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학습 후 10분부터 망각을 시작해서 하루만 지나도 70%를 망각하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면 그 공부한 건 내용의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망각한다는 거죠. 즉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부해서 까먹는 기간 동안에 1차 복습하고 2차 복습하고 3차, 4차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그 상태를 장기 기억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공부한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고요. 따라서 여러 번 복습을 통해 배운 것을 장기 기억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완전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브루너라는 분의 나선형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이 분의 이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저 그림에서와 같이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학생의 학습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학습의 질과 양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나선형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모두 그 학습자는 학습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이론이 이분의 이론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반복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나선형 학습의 이론을 합쳐서 반복하면서 그 질과 양을 늘려나간다면 당연히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겠죠. 즉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완전 학습을 지금 뽑았는데요. 이 완전 학습의 방법은 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고 그 양을 늘려나가고 그걸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완전 학습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의 세 번째 항목은 이겁니다. 올바른 학습 습관입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대 학생들이 얘기하는 공부 잘하기 위한 조건을 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의지, 두 번째가 부모님의 격려와 후원, 세 번째가 선생님, 그리고 교재. 이렇게 이제 꼽았다고 하네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본인의 의지이겠죠. 첫 번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본인의 의지는 조금 풀어볼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지 그러면 단순히 마음, 생각, 뜻,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말하는 본인의 의지는 이거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마음만 먹고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실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공부는 100m 달리기처럼 잠깐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오래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공부 잘하기 위한 조건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인데 그 본인의 의지는 마음에서부터 노력과 인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잡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본인의 의지라는 거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으려면 습관화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항상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그걸 열심히 실천을 해서 운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힘들어서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죠. 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걸 3일, 일주일, 한 달, 1년으로 늘려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해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잡겠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잡혀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찜찜해서 못하겠다, 못 견디겠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 이게 서울대 학생들이 말하는 그 올바른 학습 습관이랍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으려면 그것도 우리 아이한테 다 맡기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자,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이의 능력에 맞는 학습 시간과 양을 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옆에서 봐주셔야 돼요. 산만한 공부는 금물입니다. 아이들이 산만하게 공부하는 것은 시간을 아무리 길게 했어도 그건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어요. 아이가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보시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 학생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끊임없는 노력을 현실화하려면 지속적인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속적인 격려는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올바른 학습 습관까지 이렇게 잡게 해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 단원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손 부분 없이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요. 겉핥기식 선행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심화 학습을 해나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규칙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중간에 슬럼프도 올 수 있는데 그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부 잘하는 방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